지금부터 화면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건데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한 2시간 전에 최순실 씨가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는 특검의 공개 소환이 된 건데요. 신지어 의원. 네. 지금 최순실 씨가 특검에서 그러니까 이제 검찰 조사와 이번 주 있었던 뭐 공판 준비기일 말고 특검에서 또 따로 네. 물어볼 게 더 많은가 봐요.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그 검찰 수사에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뇌물죄 부분을 분명하게 결론을 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어떤 임무는요, 뇌물죄 적용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여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최순실을 압박해서 네. 그 뇌물죄 입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진술과 뭐 이런 것들을 받아내고자 하는 거고요. 저 굳이 공개 소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공개 소환한 거는 네. 상당히 그 최순실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기 위한 특검의 나름대로 고려된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특검에 조사하기 들어가기 직전에 최순실 씨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수의를 입었고 마스크를 썼고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니까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맞아요. 뭔가 이제 조금 끌려가듯이 저렇게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화면도 지금 피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지금 최순실 씨로서는 굉장한 이제 검찰 수사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네. 검찰 그 조사 때는 뭐 강요죄라든지 사기 미수죄, 직권남용 공범 이런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이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현판식 하는 당일날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삼성을 매개로 한 삼성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이 고리를 전면적으로 초반에 확실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네. 오늘 최순실 씨와 김종 차관이 소환된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이른바 삼자 뇌물죄, 나아가서 직접적인 뇌물죄까지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이미 뭐 여권 무효화 조치, 예. 네. 기타 등등 수배 조치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모르쇠로 버텨올 수 있었다는 이런 부분들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보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특검의 조사에서 이 뇌물죄와 관련된 의미 있는 성과를 저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더 자세히 보실까요? 이번 주 첫 공판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뿔테 안경에다가 이제 네. 흰색 수의를 입고 저렇게 그 머리 염색도 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는 다소 지친 듯 그리고 발걸음을 하나하나 이제 힘겹게 내딛고 있는데 문제는 이현정 의원. 네. 첫 번째 공판 때도 재판정에 들어가서는 180도 바뀌어서 그렇죠. 네. 눈빛부터 다르고 어찌 보면 그 현장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좀 포스가 있었다 이런 전언까지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그때보다는 그냥 지쳐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교도관들이 이제 부축을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다리에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이 기자들이 빠지니까 상당히 이제 좀 눈이 또랑또랑하게 하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형태로 저 했단 말입니다. 모습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상황도 보면 지금 뭐 변호인 측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들이 보면 정호성 비서관의 그 전화기 거기에 녹음된 녹취 내용이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그 수첩 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사실 최순실의 어떤 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거든요. 네. 태블릿 PC와 함께.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것마저도요. 그렇죠. 그것마저도 지금 이경재 변호사는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이게 혹시나 뭐 조작한 거 아니냐 뭐 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결국 결정적 증거마저도 부인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검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뇌물죄 부분으로 해서 좀 정조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김종 차관도 마찬가지로 뭔가 추가적인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오늘 이규철 대변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기존 검찰 수사와는 달리 지금 현재 뭔가 추가적인 사실이 나왔고 특히 최순실 씨는 곧 있을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직접 조사, 그걸 상당히 준비하는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검찰 조사 때는 사실 최순실 씨가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들어와서 검찰이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최순실 씨를 맞아서 일단 구속영장을 쳐놓고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쫓기는 경향으로 그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자, 그때부터 시간이 꽤 많이 지났고 검찰에서 1차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압수수색도 여러 군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보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저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는데 이규철 특검보가 얘기한 것 중에 검찰 공소장 내에 기록한 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은 검찰 공소장이라는 게 우리는 뭐 거의 전부가 아니겠는가, 거기에다 뇌물죄 정도 아니겠는가 싶었는데 그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더욱 많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제보나 여러 가지 그 또는 다른 사람 조사에서 확보한,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상대로 해서 추궁할 거리를 지금 특검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가 그 가서 검찰에서 추궁받던 그런 정도의 재료하고는 지금 특검은 차원이 다른 거를 질문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최순실 씨가 오후 2시에 이제 특검 사무실에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도착을 했는데 그 전에 첫 번째 소환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한때는 왕 차관이라고 불렸던 김종 전 차관이 오전 10시에 지금 가장 첫 번째 소환, 그러니까 대상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게 김종 전 차관은 이제 체육계의 황태자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유라든가 장시호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러니까 그 고영태 씨가 국회 청문회 나와서 그 김종 차관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최순실을 뭐라 그러면 네네네네 하면서 마치 수행비서처럼,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 증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지금 또 삼성이 장시호한테 그 또 동계 스포츠 센터 그 하면서 그 몰아준 돈 있지 않습니까? 그 김종이 개입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종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뇌물죄 입증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최순실과 같은 날 이렇게 또 소환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저 광화문 인근에 있는 지금 집회 상황을 현장 중계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아마 9번의 촛불 집회 가운데 가장, 그러니까 친박단체들의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 대형 태극기를 위에 들고 태극기가 지금 아마 덕수궁 대한문 앞이었던 것 같은데, 태극기 물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렇게 따지면은 글쎄 뭐 명수는 정확히 확인이 좀 안 되는 상태인데,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덕수궁 대한문 앞에 상당히 많은 친박단체 의원들이 모였네요. 소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그 일간지에 광고도 뭐 여러 차례 내고 그 돈을 꽤 쓴 거죠. 네. 돈을 많이 썼고 여러 가지 그거를 위해서 이제 모금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총력 이른바 동원의 날 비슷하게 총력 그 인력비 동원에 대해서 쭉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막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집회장에 가보니까요. 아마 이제 그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탄핵 기각되는 혁명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통령 되면 바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보니까 굉장히 그 연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신 시민들도 보면 이게 이제 북한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지금 어떤 일반인들 예전 같은 경우는 무슨 박사모 단체만 나왔지만 네. 이전 같은 경우는 좀 일반 어르신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 모임 이름이 탄기국이. 탄기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기각을 하는 네. 그런 모임이는데 그만큼 이제 좀 현재 들어가는 야당의 어떤 그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 그런 것들과 함께 또 북한 문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저 집회에 많이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글쎄 태극기 근데 굉장히 많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특검 수사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아까 중간에 이제 브리핑 한 거 보니까 오늘 최순실 씨랑 김종 전 차관의 뭐 대질 신문은 뭐 예상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는데 이 대질신문이라는 거는 네. 되게 이쪽을 거의 많이 조사를 해놓고 또 이쪽도 조사해놓은 가운데 둘이 잘 안 맞을 때 대질신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오늘 처음 불렀어요. 처음 불렀기 때문에 오늘 굳이 대질신문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최순실 씨가 아마 앞으로 여러 차례 부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러서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예. 이렇게 이제 아이템별로 뭔가를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조사 이제 결과를. 그걸 가지고서 이제 김종 전 차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을 해서 서로 안 맞을 때 그런 때 대질신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뭐 그 예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맞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질신문은 거의 끝부분에 가서 하게 되죠. 이렇게 네. 서로 조사가 이제 마무리된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왜 김종 전 차관과 최순실 씨를 한 날 불렀느냐는 네. 부분에 관해서도 뭐 특별히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아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그 삼성과 최순실 씨 그다음에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 또 김종 전 차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꺼번에 불러서 뇌물죄 부분 지난번에 삼성을 특검이 그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뇌물죄 부분을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가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본다면 그러니까 특별검사로서는 그 약한 고리를 삼성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업들, 뭐 기업 회장들과의 독대도 많고 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뭐 714억을 출연을 했지만 그 중에서
따로 최순실 씨한테 돈을 준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약한 고리를 보고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것이고, 지난주에 이제 그런 보도를 하나, 이 재밌는 보도던데, 삼성의 미래전략실 차장이죠. 장충기 사장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를 했고, 그것이 이제 특검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문자 메시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 박상진 삼성물산 사장, 장충기 사장, 이재용 부회장 등 해서 4명인가 긴급회의를 한 부분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있는 겁니다. 지금 네. 특검이 그걸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승마협회에 대한 이 관련된 지금 지원,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 그것과의 연결고리가 박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지원, 최순실 씨로 연결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검찰 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상당히 확실한 어느 정도로 확보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최순실 씨 소환 얘기도 계속 해볼 텐데 현장에 눈에 띄는 화면들이 많이 잡혀서요.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 맞은편이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이제 박사모 등 친박단체 맞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애초에는 오늘 2시부터 진행이 됐던 예정이었는데 방금 전 4시부터 시작이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친박단체의 맞불 집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물결도 시작이 됐고, 저 지금 이제 광화문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이제 2차선까지밖에 지금 경찰 병력이 물러났을 정도로 집회 인원이 꽤 많습니다. 네. 현장 상황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아마 이제 그 친박 단체들도 예전에 촛불 집회 단체들이 섰던 스포같이 여러 군데서 일단 집회를 사전 집회를 하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대한문으로 이제 모여드는 뭐 그런 형국으로 집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쪽도 보면 사실은 집회가 좀 상황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좀 그런 전술 같은 경우도 촛불 집회하고 비슷한 전술로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고 아마 오늘 또 지금 뭐 정광용 지금 그 박사모 회장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인원을 동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 만큼 아마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글쎄요, 박사모가 제일 많은 거 제일 많이 오늘 모이신 것 같죠. 그런 면에서. 근데 촛불과 맞불의 어떤 이게 흐름을 보면요. 맞불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촛불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맞불은 말이에요. 국회에서 그렇게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그 탄핵이 통과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한 거 아닙니까? 네. 분노가 폭발해서 그 분노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촛불 쪽은 그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해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헌재에서 잘 현명하게 판단해주지 않겠냐 하면서 그거는 이제 흐름이 좀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거고 이제 맞불 쪽은 이제 분노가 폭발해갖고 규모는 늘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브라질도 말이에요. 대통령도 거기는 이제 하원에서 탄핵이 시작되었고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브라질 대통령도 탄핵된 거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찬반 집회가 있었는데요. 네.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해보면요. 저는 압도적으로 9대1 게임이에요. 근데 다만 이쪽이 이제 분노를 폭발하기 위해서 그 표출하기 위해서 좀 규모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게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보면서 이게 뭐 비등비등해졌다. 뭐 여론의 분포를 그렇게 그 잘못 판단해서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아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8, 9번의 이제 촛불 집회를 쭉 보면서 촛불의 물결과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전달만 하고 그거에 대해 집중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친박 단체들, 박사모를 비롯한 여러 친박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고 태극기 물결도 저렇게 대한문 앞까지 그러니까 덕수궁 대한문 앞과 저 시청 앞까지 저렇게 많이 채웠을 거라고는 그렇게 쉽게 예측을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 5군데에서 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서울시청 앞에, 그리고 여기 동아일보 앞에, 저쪽에 수원회관 앞에, 그리고 헌재 앞에 이렇게 5군데에서 열리고 그 5군데 집회가 이제 여기 동아면세점 앞에 모여서 그렇죠. 동아면세점 앞에서 이 대한문을 지나서 한국은행 지나서 숭례문을 거쳐서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9시에 끝나는 그런 일정인데 지금 보면 아마 이 덕수궁이 지금 덕수궁 쪽이죠. 저기 덕수궁 쪽이랑 예, 그쪽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좀 충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사 내용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특검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요. 그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 그리고 국세청 간부 출신의 특별수사관 1명을 채용을 또 따로 했어요. 이게 최순실 씨 재산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 지금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 재산 형성 과정, 네. 형성 과정이라는 건 사실 4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그 최태민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이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를 설명해주는 뭔가 시발점이 됐다고 한다면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최근에 일부 신문이 사실은 그 독일에 그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재산을 은닉해놨다. 뭐 10조 뭐 이러면서 같다. 뭐 네. 8천억 얘기도 나오고 뭐 10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첩보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여하튼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전문가들 이 반면에 이제 만약에 10조다 정말 10조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그게 나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 네. 현지에서 그 하기는 좀 어려운 돈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역외로 이렇게 그 자금 이동 흐름 이런 거에 굉장히 밝은 분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이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외국에 이제 숨은 자금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도 추적하는 거와 별개로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설의 설, 뭐 의혹의 의혹이지만 이현정의 네. 그 딸 정유라 씨가 스위스로 망명한다, 그 10조 들고 망명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정유라의 행방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검뿐만 아니라 독일 검찰도 굉장히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 검찰이 지금 최순실과의 독일 재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지금은 8천억에서 많게는 10조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 최순실이 오래전부터 사실은 독일에 관련돼서 왔다 갔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산 자체를 상당히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스위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은닉해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독일 검찰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압박은 뭐냐면 결국 정유라는 바로 이제 최순실의 어떤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유라를 압박할 경우에 결국 최순실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마지막까지도 최순실은 정유라에 대한 신변 이 부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정유라의 약점을 그러니까 이 최순실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유라의 추적을 하는 것이고 또 교민들이 지금 다들 전부 다 감시자가 돼서 네. 뭐 BMW 타고 가는 거 뒤에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적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정유라 네. 이렇게 중요하고 사실은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청문회 그 전국에 이 정유라 씨가 BMW를 타고 교민들과 그 명품 가게들이 많은 그 쇼핑센터를 쇼핑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거 지금 뭐예요? 나는 뭐 수사 대상으로부터 안전지대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그 엄청난 재력이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 프랑크푸르트가 좀 독일에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제일 경제적으로 그 큰 도시고 거기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에서도 번화가에서 저렇게 활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특검팀에서도요 빨리 좀 독일에서 그 정유라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또 독일 자체의 영장 발부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빨리 그 프로세스를 좀 서둘러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현 편집장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돈 전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여러 비자금, 돈줄고리는 다 최태민 일가 그리고 그게 이제 차명계좌, 차명신탁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돈이다. 그럼 이것도 특검이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 최순실 씨가 돈을 숨겨놨다면 우리가 찾아내서 그 근원까지 추적해서 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은 조순재 씨 발언 같은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조순재 씨는 얼마나 정확하게 그 사실은 본인이 듣고 뭐 그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해 줬을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요즘 기준으로 하면 한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 뭉칫돈이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특검이 과연 검증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문은 드는데 여튼간에 특검은 뭐 현재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근데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